안녕하세요. 한국인들과 카르다노를 이어준 다리 코리아풀입니다. 카르다노 서밋 2022에서 드디어 제드가 내년 1월에 출시된다 발표했습니다. 제드 출시에 앞서 코티 기업에서 앞으로 출시한다는 버전 1.1.1, 1.2, 그리고 1.3의 차이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드의 기반이 되는 학술 논문에는 두 가지 버전의 제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니멀 버전은 저희 모두가 이해하고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기본적인 쉔, 제드, 그리고 에이다 토큰으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입니다. 이 미니멀 버전에서는 항상 쉔 제드를 발행하고 상환할 시 고정 수수료가 사용되고 이 부분으로 인해 발생할 여러 문제들이 이미 논문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확장된 버전에서는 수수료가 상황에 맞게 정해질 수 있게 되며 논문에 언급되었던 미니멀 버전의 취약점들이 해결된답니다. 이번 호는 1월에 출시될 제드 1.1.1은 미니멀 버전입니다. 에르고 블록체인에서는 이 미니멀 버전으로 만들어진 시그 USD를 2021년도 4월부터 사용하고 있고 루나 사태 때 모든 자산이 폭락하더라도 언제든지 발행된 USD를 상환할 수 있을 준비금이 과담보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르다노에서 처음 출시될 미니멀 버전의 제드도 위험하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곧 1.2 버전이 출시될 계획이라 설명하는 부분은 스마트 컨트랙트 수수료를 확연하게 줄여줄 수 있는 바질 하드포크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알고리즘 자체에 변형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 단지 플루토스 버전 2 기능을 서서히 사용해 나가겠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 버전은 논문에 서술되어 있는 미니멀 버전의 한계점을 개선한 확장된 제드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보안 감사가 이루어진 버전도 이미 확장된 제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정하는 외부 오라클 기능이 아직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아 아직은 고정값으로 사용할 거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1.3 버전을 도입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카르다노에서 출시될 USDA, 명목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에서 발행되는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지갑에 보관되어 있더라도 온전한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USDC는 ERC20 토큰으로 실제 가치는 지갑 안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누가 얼마를 보유한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기관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관된 특정 계정들을 블랙리스트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USDC ERC20 토큰이 지갑에 보관되어 있더라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취약점을 악용해 해킹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머고의 안센즈에 출시될 USDA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사용되지 않는 카르다노 네이티브 자산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의하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이지 않다 하며 지갑에 보관된 USDA는 지갑 주인의 의지로만 이동될 수 있답니다. USDA를 위해 이머그에서 담보자산을 잘 보관한다는 확실한 증거만 공개된다면 다른 블록체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들보다 훨씬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찰스가 웹서밋 2022에서 연설한 내용이 영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찰스는 신원이라는 개념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설명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카르다노 같이 프로토콜 자체가 아무리 탈중앙화되어 있더라도 중앙화된 신원 시스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안 된다 합니다. 트래블 룰을 예로 들며 명목화폐와 암호화폐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을 금지시키고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간의 거래만 지원하게 되면 암호화폐는 중앙화된 네트워크에 평생 묶이게 되는 거라 설명합니다. 이 정도로 신원이라는 개념이 강력한 것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이를 위해 W3C에서 지난 10년 동안 탈중앙화 신원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IOG,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IBM을 포함한 35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한 탈중앙화 신원 재단이 설립되고 DID 표준을 기준으로 아탈라 프리즘과 같은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중앙화 신원 기술과 프로토콜이 연결될 차례라 설명합니다. 찰스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은 탈중앙화 신원 정보가 담긴 트랜잭션을 사용하기만 하면 아탈라 프리즘과 같은 탈중앙화 신원 서비스를 통해 제도권이 요구하는 규제들을 준수할 수 있다 합니다. 또한 아탈라 프리즘과 같은 서비스가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고 사람들은 하나의 탈중앙화 신원을 여러 블록체인을 넘나들며 사용할 수 있다 설명합니다. 신원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위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살아남을 신원 서비스가 탈중앙화되어 있어야만 한다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아르다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다나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함께 출시하려던 영지식 기술을 활용한 레이어 2 오르비스도 같이 무산되었습니다. 아르다나 프로젝트가 자금 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수업과 같은 팀들이 아르다나 프로젝트를 인수하고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고 대화 중이라 합니다. 아르다나가 커뮤니티로부터 응원과 개발 자금을 얻은 만큼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다시 커뮤니티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비스 개발 중단 소식에 밀코메다 사이드체인을 개발하고 있는 DC 스파크에서 영지식 기술 ZK 스너크를 도입할 계획이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DC 스파크의 CEO는 카르다노의 밀코메다 사이드체인이 앞으로 ZK 스너크 기반 레이어 2 롤업으로 성장해야 한답니다. 오르비스 프로젝트가 중단됨에 따라 비어버린 영지식 기반 레이어 2 자리를 DC 스파크에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또한 DC 스파크의 CTO를 맡고 있는 세바스찬은 영지식 연구팀을 구성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DC 스파크는 지금까지 밀코메다 C1, 밀코메다 A1, 플린트 지갑, 카르프 툴 등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한 이력이 있습니다. 절대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토큰 세일을 하지 않고 항상 가치를 먼저 제공하며 기술력과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DC 스파크와 같이 실력과 실행력이 증명된 팀이 카르다노의 레이어 2 기술을 연구한다는 소식은 매우 좋다 생각합니다. 아르다노와 비슷하게 C펀드의 투자를 받았던 윙라이더스의 덱스가 자신들의 개발 철학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들은 아르다나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윙라이더스 팀은 테스트넷에서 디앱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토큰 세일을 진행하지 않았다 합니다. 먼저 실력으로 증명하고 마케팅은 나중이라는 철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합니다. 또한 아르다나가 유치한 투자금의 절반 정도로 시작해 노마드 브릿지 해킹 사건도 이겨내고 앞으로 몇 년간 원활하게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합니다. 최근 들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중단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 모두 공통적인 점이 있다 생각됩니다. 제품의 질이나 팀의 실행력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먼저 토큰 세일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디파이 투자도 주식 투자와 다를 것이 없다 생각됩니다. 먼저 제품이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이 토큰 보유자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아직 제품 출시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ISPO와 같은 토큰 세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실행력과 기술력이 증명된 프로젝트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펀딩 방식도 구상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카탈리스트에서도 최근에 도입한 분할 펀딩 방식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프로젝트 진행자는 제품 출시를 단계별로 나누어 개발 현황을 보고하고 각 단계마다 투자자들은 투표를 통해 자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번에 아르다나 개발팀이 아르다나 프로젝트를 중단했지만 다나 토큰 보유자들이 아르다나 재무부 자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찰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영상을 올렸습니다. 1800만 USD를 유치하고 세상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블록체인 이더리움을 예로 들며 아르다나가 개발에 실패한 것은 온전히 리더십과 실행력이 부족일 뿐이라 합니다. C펀드를 통해 직접 투자한 프로젝트였지만 제일 안타까운 점은 아르다나 내부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트위터를 통해 들었다는 것이라 합니다. 슬프게도 80~90%의 프로젝트는 2년에서 3년 안에 자금난으로 중단된다 합니다. 시기를 잘못 만나거나 실행력을 갖춘 인재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좋은 기술과 좋은 아이디어도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 합니다. 찰스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카르다노에서 제품 출시하려는 프로젝트들에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보고를 요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 같다 말합니다. 카탈리스트, ISPO, 재단 지원비, 그리고 VC 지원을 받은 모든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합니다. 주간 또는 월간 보고, 오픈소스 개발 진행 상황, 그리고 문제점들도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답니다. 커뮤니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금난이 있다면 더더욱 커뮤니티와 함께 대화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답니다. 이더리움에서도 있던 문제이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니 하나씩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카르다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들에게 이번 일을 통해 더 투명하고 책임감을 갖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커뮤니티와 함께 토론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한국인들을 위해 최저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풀 스테이킹 풀의 A대를 위임하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르다노와 한국인들을 이어준 달이 코리아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